안녕하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4.13 총선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회의원 후보들은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휴일도 있고 유세장을 누볐는데요. 전 대선 후보와 현역 의원의 대결로 전국적인 관심을 끌고 있는 전주시병 선거구를 김진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이번 선거의 승패를 좌우할 부동층 잡기에 나섰습니다. 김성주 후보는 체육공원과 성당, 교회 등 유권자들을 찾아다니며 하루 종일 표밭을 누볐습니다. 김성주 후보는 전주에는 열심히 일하는 국회의원이 필요하다며 지난 4년 동안 열심히 일한 자신을 선택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전주에서 태어나 전주에서 살면서 활동해온 제가 앞으로 전라북도를 위해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시민들께서 저를 꼭 선택해 주십시오. 큰 일꾼이 되어서 보답하겠습니다. 정동영 국민의당 후보 역시 부활을 위해서는 부동층 표심 확보가 관건으로 보고 공략에 나섰습니다. 대단위 아파트 단지를 집중적으로 파고들면서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유권자들의 표심에 호소했습니다. 정동영 후보는 전라북도 정치를 한국 정치의 중심으로 세우고 전라북도의 발전을 이끌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선거의 의미는 문재인 의원을 전라북도가 재신임해 줄 것이냐, 아니면 정동영을 부활시키고 강한 전북 정치를 태동시킬 것이냐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수성이냐 부활이냐를 놓고 더민주와 국민의당 후보의 대결 구도 속에서 새누리당의 김성진 후보도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유세 현장을 누비는 등 막판 표심 몰기에 휴일도 잊었습니다. JTBC 뉴스 김진영입니다. 국민의당 김한길 의원이 전북을 방문해 후보들의 합동 유세를 지원했습니다. 김한길 의원은 전주 합동 지원 유세에서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으로는 정권 교체가 어렵다는 게 확인됐다며 국민의당이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도록 지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김한길 의원은 군산과 익산도 찾아 국민의당 후보들의 선거운동을 지원했습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첫날 임실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함이 봉인되지 않은 채 선관위로 이송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함을 봉쇄했지만 이후 투표함에 스티커를 붙인 뒤 사인을 하는 봉인 작업을 하지 않고 투표함을 선관위로 이송했다며 임실군 선관위가 이를 확인하고 곧바로 봉인 작업을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갈수록 이자 수입은 줄고 노후 대책은 막막한 은퇴자들이 주택연금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급액을 인상하는 주택연금 상품을 내놓자 가입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윤성 기자입니다. 요즘 정기예금에 1억 원을 맡기면 세금을 빼고 한 달에 11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5년 전에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금리가 계속 떨어져 이자 수입에 의존하는 은퇴자들은 팍팍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부로 좀 많이 느끼세요? 그럼 많이 느껴지고 돈만 벗겨놓지. 벗겨놓다는 그런 뜻입니다. 때문에 은퇴자들의 관심이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73살의 오명자 씨는 살고 있는 아파트의 감정평가액을 담보로 한 달에 24만 7천 원을 연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주택연금을 들어서 죽을 때까지 나온다 하니까 그냥 아들한테 안 물려주고 그냥 내가 먹고 애들한테 폐 안 끼치고 살려고 그 연금을 들었어요. 전북의 주택연금 가입 건수는 지난 2014년 108건에서 지난해 89건으로 감소했다가 올 들어 석 달 동안에만 지난해 절반 수준인 42건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정부가 지급액을 이전보다 13% 더 주는 우대형 상품을 내놓자 가입 문의가 부쩍 늘고 있습니다. 내진연금 3종 세트에 대한 언론 보도 등으로 노령층의 주택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이 주 원인으로 보이고요. 집값 상승 전망은 불투명하고 주택연금의 가입 요건은 완화돼 연금 가입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뉴스 정윤성입니다. 연고가 없는 외부인의 귀농귀촌에 대해 농촌주민 대부분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촌진흥청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무연고 외부인의 귀농귀촌에 대해 농촌주민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4%가 찬성했고 14%는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농촌 주민들은 귀농귀촌에 따른 긍정적인 변화로 인구와 활력 유지를 꼽았고
부정적인 변화로는 기존 주민과의 갈등을 꼽았습니다. 지난달 익산에 처음으로 문을 연 로컬푸드 직매장이 한 달 만에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익산시는 지난달 문을 연 로컬푸드 직매장이 한 달 만에 5억 원의 매출을 올려 인건비와 운영비 등 4억 원을 빼고도 1억 원의 흑자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익산시는 소비자들의 호응이 큰 만큼 로컬푸드 직매장의 추가 설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학교를 벗어나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는 오프 캠퍼스 제도가 청년 취업과 창업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산업체 현장 실습을 통해 청년들은 자신의 능력을 검증받고 기업체는 우수 인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전북대에서 석사 과정을 밟고 있는 유아영 씨는 지난해부터 한국과학기술원 전북분원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현장 실습차 학생 인턴으로 시작해 지금은 어엿한 학생 연구원으로 신소재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기 전까지는 취업에 되게 전전긍긍하면서 되게 걱정도 많고 그랬는데 여기 와서는 이제 연구생활하면서 좀 새로운 길을 보게 된 것 같아요. 전북대 무역학과에 재학 중인 김성진 씨는 최근 창업에 성공해 CEO가 됐습니다. 학교에서 벗어나 선배 창업회사에서 창업 실무를 배웠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접목해 석고 방향제 회사를 차렸습니다. 책으로만 계속 배웠던 것들을 실제로 나가서 하는 걸 보고 제가 책으로만 봤고 바로 하기에는 뭔가 보이지 않는 막막함이 있었는데 실제로 선배님들 하는 거 보고 따라갈 수 있어서 되게 좋았습니다. 전북대는 한 학기 이상 학교를 떠나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하는 오프 캠퍼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프 캠퍼스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인 현장 실습에 참여한 대학생은 일반 학생에 비해 취업률이 14% 이상 높았습니다. 현장 실습을 통해서 그런 현장의 어떤 직무가 어떤 것들인지에 대한 경험을 하면서 거기서 아이디어를 찾아서 사업화로 연결하는 방향. 그런 것들이 현장 실습 기관에서도 경험이 되면서 또 인정받다 보니까 취업으로도 연계가 되는 사례가 있고요. 도서관에 앉아 쌓는 스펙이 아닌 현장에서 몸으로 부딪히며 시행착오를 줄이는 대학생들의 노력이 사상 최악의 취업난을 돌파해내고 있습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100명 이상의 학생이 참여하는 수학여행이나 현장체험학습은 사전에 교육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전북교육청은 이달부터 각 학교별로 본격적인 수학여행이 시작됨에 따라 100명 이상의 대규모 수학여행이나 현장체험학습을 추진할 경우 학부모 80%의 동의와 교육청 사전신고 등 학생 안전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0명 미만의 학생이 참여하는 소규모 수학여행은 현재와 같이 학교 자율로 진행합니다. 구도심에 비어있는 건물, 방치되는 주민센터 등이 문화예술 공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직접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하는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흥겨운 음악에 맞춰 댄스 동호회 회원들이 춤 산매경에 빠집니다. 연습실은 전주시가 구도심의 빈 건물에 만든 시민 놀이터. 마땅한 연습 공간이 없던 동호회 회원들은 일주일에 2차례씩 이곳을 찾습니다. 일단 공간이 쾌적하고요. 넓고 좋고 이쪽이 시민 놀이터는 시민들이 애용하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인의식 갖고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시민 놀이터는 24시간 개방됩니다. 춤과 음악 연습실, 소규모 회의 공간을 일반 시민 누구나 저렴한 이용료로 빌려 쓸 수 있습니다. 방치되던 도심 외곽의 옛 주민센터는 공연 연습장으로 바뀌어 문을 엽니다. 소극장에서 대극장 크기까지의 연습장 4곳을 갖추고 전문 예술인들을 중심으로 공연 연습장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전주시는 산업단지의 폐공장 한 곳은 50억 원을 들여 시민 문화예술 체험장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주 시민 누구나 이렇게 쉽게 참여해서 연습할 수 있고 문화예술을 이렇게 향유할 수 있는 그런 문화예술 공간을 이렇게 확대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민 참여형 문화예술 공간은 한 곳당 수십억 원의 시설 구축비 말고도 한 해 수억 원의 운영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운영비 지원이 처음 3, 4년에 그쳐 이후 운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전주시가 시청 로비를 시민들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 6월까지 재단장합니다. 전주시는 시청 로비에 카페를 만들어 중증장애인 단체의 운영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또한 전주 관련 책과 전주 출신 작가의 책을 볼 수 있는 책방을 만들어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태권도 진흥재단이 태권도 보급과 발전에 공적을 남긴 고 김순배, 고 김민석 등 원로 17명을 태권도를 빛낸 사람들로 선정했습니다. 태권도 진흥재단은 이들의 얼굴을 동판으로 만들고 주요 공적 자료를 적어 무주 태권도원 헌액 공간에 영구 전시하기로 했습니다. 임실에서 마이산으로 이어지는 국도 30호선 확포장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이달부터 오는 2021년까지 361억 원을 들여 진안군 백운면에서 마령면을 잇는 국도 30호선 11.3km를 확포장하기로 했습니다. 익산국토청은 이 사업을 완료하면 임실에서 마이산까지의 교통 여건이 개선돼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2016 군산 새만금 국제 마라톤 대회가 오늘 군산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외국인 초청 선수 18명을 비롯해 국내 엘리트 선수와 일반인 등 만여 명이 참석해 군산 월명 종합경기장에서 철새 조망대 그리고 나포 십자들역으로 이어지는 코스를 달렸습니다. 날씨입니다. 전북은 내일 구름 많겠고 낮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떨어져 21도에 머물겠습니다. 군산과 김제 등 서해안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9도, 낮 최고 기온은 17도에서 20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전주와 남원 등 내륙 지역 역시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8도에서 10도, 낮 최고 기온은 18도에서 20도가 예상됩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수요일에 비가 내리다 그치겠고 당분간 낮 기온이 20도 안팎의 따뜻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